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 황조엔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조엔 약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요새 아주 날씨 지금 제법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밤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요. 네, 밤엔 춥고 또 네. 점심때쯤 되면은 햇볕이 엄청나서 또 덥고 더워요. 네네. 땀 흘리고. 그러니까요. 요새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제가 좋은 아침 초반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데 우리 약사님 많이 바쁘셨나요? 어떠셨나요? 바쁘죠. 왜냐하면 독감 시즌도 시작되었고 네네. 코로나 주사도 맞으시고 또 독감 주사를 보면은 거의 한 초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맞으시고 그렇죠. 한 요쯤 되면 이제 그냥 일반인 플러스 애들 많이 맞으시고 네네. 그것도 코로나 또 지금 부스터 나와서 그것도 같이 맞으시고 그래서 좀 정신없이 뭐 또 안 바쁘면 또 걱정돼요. 왜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도 적당히 바빠서. 적당히 바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참 병이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또 저도 그렇지 그래요. 못하죠. 막 손님 오시면 너무 반갑고 막 오셨어요. 자주 뵙고 싶어요라고 말은 못해요. 맞아요. 직업 특성상. 또 자주 보면 자주 아프시는 그러니까요. 얘기니까. 놀러 오세요라고 하죠 그냥. 맞아요. 진짜 차라리 그냥 마실 나오시듯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뷰 그 주제가 사실은 감기, 독감,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요 세 가지가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 오묘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볼 건데 네. 요 이제 처음부터 안 그래도 지금 날씨가 뭐 엄청 추워졌다 더워졌다 비가 내렸다가 막 습해졌다가 난린데 요 세 가지가 사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애도 지금 아팠고 한번 또 막 주변에도 너무 많이 아파해요. 네. 기침하고 근데 이게 막 콧물 저도 한동안 그 콧물 많이 나왔었어요. 알러지 막 유행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또 알러지 시즌이에요. 또 텍사스도 뭐 그 예쁜 핑크 뮬 네, 아시나요? 네. 그것도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모르지만 진짜요? 그 갈대가 생각보다 알러지 있으신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꼭 발음 핑큐가 아니라 핑크뮬 네네네. 말고도 그냥 갈대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알러지 있으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그래서 가을에도 그렇게 알러지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산책 나갔다 오고 그러면 코가 간질간질해서 이렇게 맑은 콧물 나오고 막 그러기는 하거든요. 알러지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좀 구분법부터 좀 우리 알고 싶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다른가, 뭐 원인, 뭐 증상, 그리고 네. 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예방할 수 있는 뭐 약, 드실 수 있는 약, 네네. 또 독감 주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되는 만큼 할게요. 네네네네. 우선 뭐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전체 인구의 한 15%에서 20%는 갖고 있다고 해요. 꽤 많네요. 꽤 많아요. 그리고 네. 미국에서만도 알러지만도 한 300만 명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고요. 물론 저도 그 네. 숫자에 한몫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요. 지금 아직도 코가 맹맹하잖아요. 네네네네. 우선 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이제 항원에 대해 코의 점막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발작적이고 반복적인 재채기, 콧물, 맞아요. 코막힘, 코 가려움증 등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솔직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라서 사람들이 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이게 그래도 뭐 콧물 계속 나고 코 팽팽 풀어야 되고 코 맞아요. 막혀 있고 이러면은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또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이게 생각게 만만히 볼 질환은 아니에요. 맞아요. 좀 답답하고 좀 네. 일상이 짜증스러워지기 쉽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코 비염 또 축농증이 아이들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성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집 먼지, 뭐 찐득이, 시즈널 알러지의 경우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있고 뭐 맞아요. 갈대 있고요. 뭐 또 동물들 털, 또 동물들의 비듬도 있고요. 뭐 심지어 뭐 바퀴벌레도 바퀴벌레도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런 이제 항원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그 특정 항원에 문제가 있으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신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접했을 때 맞아요. 이제 증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어릴 때는 안 나타나다가 나이 들어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강아지 알러지가 없었는데 티네이저 지나면서 큰 개에 대한 그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작은 강아지는 괜찮은데. 그 털 알러지일 확률도 높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저 되게 많이 들어요. 텍사스로 온 지 한 5년 됐어요. 5해 됐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신 지 5년 됐는데 원래는 괜찮았는데 네네. 첫 해는 괜찮았는데 5년쯤 되니까 알러지가 생겼고 맞아요. 점점 심해진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약간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약사님, 이게 거의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엄마 아빠가 뭐 이런 뭐 비염이나 뭐 또 이런 알러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좀 이렇게 많이 유전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쵸.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알러지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긴 한데요. 네네. 특히 이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네. 우리가 많이 이제 아는 질환인데 아토피 피부 질환 있잖아요. 맞아요. 요 세 개는 이제 아토피 트라이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토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요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또 엄마나 아빠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자녀도 요 셋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가질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렇군요. 진짜 근데 매번 유전인자를 다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그냥 아유. 이렇게 아이한테 안 물려주고 싶은데 그럼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사랑에 또 빠지면 그런 게 보이겠어요. 그러게요. 성격도 안 보이는데 알레르기성 비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요 비염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걸 이제 구분 방법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앞에서 얘기 드린 것 같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항원 때문에 생겼던 것에 반해서 네네. 코감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음. 제 주변에 이제 나는 코감기가 1년 내내 갖고 살잖아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기 아니고요. 그건 알레르기예요. 맞아요. 네. 제 주변에 막 자기 코감기라는데 알레르기야. 그거 알레르기. 이제 깨달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코감기의 경우에는 콧물의 농도가 이제 처음에는 맑다가 나중에 찐덕찐덕해지고 맞아요. 또 노래지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비염의 경우에는 이제 맑은 콧물로 지속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로 저처럼. 네. 네. 그 줄줄 나는 분들 네, 특히 맞아요. 그 재채기 나서 콧물 줄줄 나고. 네, 너무 험해요. 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진짜. 이게 조금 저는 식당 가면 항상 좀 그래요. 음식 먹고 날 네. 때도 그러잖아요. 네. 뜨거운 거 먹을 때. 네, 그리고 막 왜냐면 이게 또 같이 이제는 그냥 제 친구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같이 밥 먹다 코 팽팽 푸는 게 참. 맞아요. 네,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큰 흉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쵸. 그래요. 맞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도 근데 이게 네. 비염이었다가 가끔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축농증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감기처럼 약간 찐덕하거나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그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의 차이점 좀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목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알레르기성의 경우에는 이제 기침 때문에 목이 아픈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간질간질 이런 거지. 맞아요. 막 목이 막 따끔따끔하고 너무 아프고 이렇지는 않아요. 인후통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찢어질 듯 아프다거나 그쵸. 뭐 이런 그거는 거. 이제 감기일 확률, 목감기, 코감기일 확률이 높은데요. 네네.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은 그냥 기침 또는 콧물 요 정도인데 전신 증상은 거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코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네네. 전신 뭐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에 반해서 코감기나 목감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근육통, 열감, 인후통 등 전신 증상이 있다는 점이 이제 다르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감기의 경우 이런 증상이 길어도 2주를 넘기진 않는데 이제 알러지의 경우에는 이제 1년 내내예요. 네. 1년 내내. 저는 1년에 한 반년 정도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정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심해졌다가 약간 옅어졌다가 맞아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 질문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감에 걸린 분께 전염되는 건 코로나처럼 비말 감염인가요? 라고 말씀. 비말 감염이라는 게 제가 지금 한국말 비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 코- 침이나 네, 그렇죠. 뭐 이런 코 것들. 쪽인가요? 네네네. 그런 거 같은데. 비말이라는 게 이게 침도 튀기고 뭐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쵸. 네, 이런 것들로 그럼요.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감염, 비말 감염이지요. 코로나나 독감이나 뭐 바이러스에 의한 그쵸. 거니까 아무래도 뭐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이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려서 오늘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 건데 네네. 물론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이제 뭐 찐득이, 먼지, 동물 털 이런 게 원인이라면은 그거를 좀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또 찬 공기, 매연, 미세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요게 네네. 이제 요거는 알레르기보다는 좀 코 점막을 엄청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차단을 해서 이제 악화가 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거나 아, 이제 찬 공기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조금 가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원천 봉쇄라고 한다면 네. 약물요법으로는 이제 약사니까 제가 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요즘은 거의 세컨 제너레이션을 많이 써요. 맞아요. 항히스타민 뭐 절택, 자이절, 뭐 클라리틴, 알레그라 이런 정도가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아이들이고 요걸 꼭 요 약 안 드시고요. 복제약 드셔도 괜찮으세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네네. 효과도 거의 뭐 동일하기 때문에 꼭 브랜드네임을 요걸 찾아 드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월마트 브랜드라서 뭐 월마트 알러지, 맞아요. 뭐 릴리프 뭐 이런 거 네네네네. 있어요. 그런 거 괜찮으세요? The first generation으로는 이제 뭐 베네주엘 뭐 이런 거 있고요. 그게 좀 많이 잠이 왔던 거에 비해 요 그렇죠. second generation은 이제 잠이 안 온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절택 같은 경우 저는 잠 안 와요. 근데 네네네. 저희 아빠는 잠이 오신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는 잠이 오는데 또 어떤 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이제 콧물 나는 증상만 있다면 이제 전신 증상 뭐 눈물 다 이런 눈 가려움증, 코 뭐 기침 다 있을 때는 이런 약을 드시는 게 좋지만 네네. 콧물만 쭉쭉 나오는 스타일이라면은 이게 코 비강용 스프레이도 있어요. 뭐 네. 에프린, 뭐 아젤라스틴, 뭐 플로네이즈, 뭐 트라이암시놀론 네이저 스프레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네네. 뭐 이렇게 코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오션 스프레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플로네이즈랑 플루티카존, 그 트라이암시놀론 요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오래 장시간 쓰시는 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가 참 약발은 잘 드는데 이게 오래 쓰면 또 최고죠.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상의해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과 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 감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가 부릅니다. 굿바이. 네, 오늘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 모시고 감기, 독감, 알러지의 구분법, 다른 점, 또 어떤 약들이 좋은지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약사님. 보니까 이제 독감에 걸렸었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기침만 조금 하는 상태다. 이제 아는 지인이. 그런데 독감은 나았다고 하는데 기침이 남아 있는데 전염력이 계속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 옆에서는 살짝 마스크를 쓰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제 솔직히 이런 거는 이제 네. 자신의 촉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찝찝하면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독감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한 하루 전부터 네. 전염력이 있고요. 증상이 시작되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전염력이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상이 다 없어지면은 솔직히 전염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그 사람의 면역 상태와 나의 면역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당연히 더 취약하고요. 또 그리고 그분도 이제 만약에 좀
심하게 앓으셨다면 좀 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약해졌을 땐 사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 몸이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별거 아닌데도 면역 그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와도 솔직히 저희 몸이 다 이제 죽일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렇죠. 이제 내 몸이 이제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아져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를 저희가 이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막 레플리케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셨다 그러면은 거의 괜찮죠. 코로나도 요즘은 진단 받으신 지부터 예를 네. 들어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은 괜찮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약을 드셨다면은 예를 들어 독감약 드셨다. 그 붐이 걸리신 분들 네네. 금 전염력이 훨씬 더 약해져요 또. 아, 근데 네. 이제 생으로 알았다 그러면 조금 더 잔여감이 남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면 괜찮다. 그렇군요. 하지만 찝찝하면 쓰세요. 그러니까 촉을 믿어라.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남편이 비염 증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재채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요 재채기를 좀 없애려면 이 뭐라 그러죠? 코를 푸는 거? 요 코를 푸는 걸 세게 풀면 재채기가 멈춘다. 약간 이런 미신을 믿으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코를 너무 세게 푸는데 그 코를 너무 세게 푸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니 이제 막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보니까 혹시 저 코를 세게 푸는 것 때문에 다른 곳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재채기- 아프신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듣기가 싫으신 둘 다 아닐까요? 제가 왜냐면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아침마다 코를 팽팽 풀어 느끼는데 간지럽다고. 네네. 다 깨우잖아요, 사람을. 간지러우니까 더 세게 풀게 네, 되는구나.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죄송해요, 감정이입니다. 아니 근데 왜 너무 세게 풀 때는 어쩔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코 풀다 보면 눈에서도 바람 나와요. 네? 여기를 너무 이렇게 꽉 막으면서 풀면 휘잉 하면서 이렇게 진짜 그럴 정도로.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귀도 아프잖아요. 아, 귀여워. 나 가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근데- 해봤어요. 바람이 너무 나와요. 선생님이랑 쏙 뛰죠. 웃겨가지고. 네. 쫑디님이 이렇게 눈에서 바람 나온다고 포즈까지 해주니까 너무 웃겨서 지금. 아니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이 모든 네, 맞아요.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근데 있잖아요. 귀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 너무 쌩쌩 이렇게 팽팽 푸시다가 네네. 네, 귀 잘못하면 다치실 수 있고요. 아. 그래서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그 재채기를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약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코를 팽팽 푸시는 거는 우선 좋지는 않고요. 네. 왜냐면 코 점막도 상할 수 있고 저희 맞아요. 남편 그래서 그렇게 코피를 흘려요 맨날. 아. 제가 피곤하다는데 그냥 코 점막이 상한 거고요. 심지어 말씀드리면 남편분도 약사십니다. 자주 소환되시는 그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푸시는 게 좋지는 않고요. 네. 이럴 때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우선 약을 먼저 드셔보시고 약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비강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이를 정말 심할 때는 쓰시는 게 좋고요. 아, 좀 잠자기 전에? 네, 근데 이거, 그니까, 잠자기 전일 필요는 없는데,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이렇게 하루 동안 이제 코가 어떻게든 이제 오염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러지가 있는 항원에 대해서. 맞아요. 한번 씻어주는 거 되게 좋아요. 내리팟이라고 딱 치면은 뭐 아마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생리식염수를 그렇게, 그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거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냥 이쪽으로 물을 넣고, 음. 꼭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오. 당연히 약간 옆으로 이렇게 틸트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싹 씻어내는 거거든요. 아. 요거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왜 우리 사실은 목이 좀 간질간질 아플 때도 소금물 약간 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소독해주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코 안도 한번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줘라 그 말씀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점막이다 보니까 너무 네. 생소금 막 소금을 만드시지 마시고요. 시중에 파는 거 있어요. 그렇죠, 생리식염수 또는 이제 뭐 그 농도를 맞출 수 있게 뭐 딱 요렇게 한 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거랑 뭐 물 몇 매를 넣어서 섞어라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그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너무 세게 푸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감기, 이제 뭐 알레르기성 비염, 감기 요 두 개 차이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기 중에도 약한 감기, 독한 감기가 있냐? 약한 감기가 심해지면 독한 감기, 즉 독감이 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네. 너무너무 많이 질문이 오고 막 독감 시즌이라서 독감 주사를 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드리면 나 그거 뭐 어차피 뭐 맞아도 감기 걸리던데 하고 많이 얘기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네.
네네. 우선 달라요. 그러니까 매년 세계적으로 감기에 걸리는 숫자가 10억 명이 넘어요. 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감기의 경우 독감과는 다르게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관여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백신이 없는 네. 거다. 맞아요. 저 살포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고요. 음. 감기는 이제 감기보다는 전신 증상이 훨씬 심하고 네네. 또 독감이 걸리셨을 때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독감을 맞는 거예요. 독감 여기 대해- 주사를 이제 네. 맞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네, 독감 주사를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릴 건데 네네. 이제 간혹 감기가 심해졌다고 이제 독감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감기가 걸리고 내 면역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다시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군요. 이게 심해졌다고 해서 독감으로 이제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인 바이러스가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완전 거다. 다른 병이에요. 네네. 네. 증상은 비스무리하지만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의 종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아, 독감이 심한 감기는 아니구나. 독감 주사를 맞고 감기가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감기에 그러면 걸릴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걸릴 수 있겠네요. 약사님 말씀을 듣자면 그죠? 네. 독감 주사를 맞고 제가 이거 얘기를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네네. 독감 주사를 맞고 코로나도 똑같아요. 네. 그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는 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걔네들을 만들겠다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중에 자잘한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에는 조금 이제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조금 원래 약하시거나 네. 또 조금 힘드시거나 요즘 좀 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좀 더 취약해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독감 주사 맞으시고 나서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네네. 그냥 별 없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감기 그렇죠,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네네. 독감 주사를 맞아서 감기 걸린 건 아니지만 뭐 걸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죠. 주사 그러네요. 맞으시고는. 네네,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잘 쉬어라 그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냐면 이건 되게 다른 질병이에요. 보통 성인이 감기를 이제 하루, 뭐, 1년에 2번, 4번 걸리고 어린애들은 더 많이 걸리고. 네네. 저희 얘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이다 걸리네요. 보니까 네, 학교 다니는 애들 더 많이 네네네. 걸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보통 이제 특별한 치료법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해열제나 주고 뭐 이런 맞아요. 정도 증상에 따른 약들만 먹고 지나가는데 네네. 독감은 이제 영어로 플루라고 하고 음. 이 독감을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엔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감기는 보통 이제 뭐 한 10%에서 40%는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가 걸리고요. 네네. 한 20%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거 저희가 말하는 그 코로나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한 20%는 뭐 RSV나 요즘 뭐 파라 인플루엔자 이런 거가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하네요. 너무 다양해요. 또 네네. 여기서도 또 되게 세분화되고요. 음. 이토록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는 게 독감이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에 걸린 거에 따라서 이제 독감과 감기에 걸렸다고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전혀 다른 바이러스거든요. 증상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독감은 이제 심한 감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네. 독감 주사를 맞췄다고 감기에 걸릴 수는 없고요. 네네. 독감 주사가 감기를 감기에 넘는 건 걸리게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죠. 네. 네네. 제가 요거 독감 주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독감 주사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다 맞으셔야 돼요. 그냥 모든 연령대가 다 맞으셔야 되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독감이 생각보다 위험한 질환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폐렴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요건 좀 심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은 앓고 나서. 진짜로 왜 코로나 이전에 독감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생각보다 그랬었잖아요. 사망률이 높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거 올해 3월 3일이었죠. 2022년도에 이제 이거 뭐 TMI이긴 한데 실버 스프링 버지니아에서 네네. 이제 FDA 이제 회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엇이 유행을 할 것이냐를 네. 보고 얘네들이 이제 이분들이 2022, 2023년 이제 전망을 스트레인을 하는 거죠. 전망을 해요. 항상 네. 매년 그렇게 하는데 모여서 무엇이 유행할 것인가를 보고는 이제 만드는 건데 네네. 올해는 지금 타입 A 바이러스로는 H1N1 그리고 H3N2 그 타입 B로는 빅토리아 그리고 야마가타 스트레인이 좀 들어가 있고요. 네네. 요번에는 이제 좀 사가 예방 주사예요. 그런데 요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호주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이 남반구요. 어, 네, 이게 남반구에서 남반구라서 이미 겨울을 벌써 거쳤죠. 지나갔잖아요. 네. 항상 저희가 이제 호주도 되게 보고 많이 예측을 해요. 요번에 호주가 조금 심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심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8월쯤부터 올해는 유독 빨리 풀렸어요. 맞아요, 코로나, 진짜로. 독감 주사가. 네. 근데 저희는 한 9월 달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워낙 빨리 풀렸고요. 그거를 보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좀 많이 올해는 이제 독감이 좀 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방역을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거리두기도 하고 네네. 엄청 잘 씻고 손도 잘 소독하고 그래서 독감이 많이 줄었었어요. 한 2년 동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에 대한 면역이 있는 분도 많이 없어졌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독감이 많이 돌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음. 많이 돌고 있고요, 벌써.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진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고 또 더 본인의 그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알레르기, 비염, 코감기, 기침감기, 독감 차이 이런 거 알아봤잖아요, 박사님. 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처방전 필요 없는 약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당연히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모든 병은 푹 쉬고 잘 먹고 고열량이 아니라 고영양, 고영양 약을 드시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우선 기침약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침은 오늘은 그냥 제가 미국 약만 빨리 얘기를 드릴게요. 네. 가래 기침, 가래가 너무 심하다면 가래를 삭히는 약 뮤시넥스가 좋고요. 네. MUCINEX고 요거는 보통 웬만한 약국은 다 있어요. 다 있죠. 네. 가래를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심하면은 1200mg 2번 복용 가능하세요. 네. 근데 가래 기침이 있는데 이제 가래가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기침을 한다. 네네. 요럴 때는 이제 덱스트로메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뮤시넥스 DM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기침이 계속 나올 때.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뮤시넥스에다가 그냥 DM 요거 붙은 거 사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뭐 마른 기침은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목을 자극해서 이제 기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감기 약, 항히스타민제, 뭐 절택, 네. 잘잘, 뭐 클라리틴, 알레그라 이런 거 드시면 되고요. 목이 건조해서 기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고 따뜻한 이제 뭐 차 같은 거 드시고 네네. 가습기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코감기 약 중에 제가 설명 못 드린 약으로 이제 뭐 코가 막혔을 때 네. 코가 막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택 잘제 거기에 이제 또 D가 붙은 거 그게 수다이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클라리틴 D, 절택 D처럼 D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런 약들을 대충은 이제 아마 많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해서 혹은 빨리 더 떨쳐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양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진짜 많이 항상 얘기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영양제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C 면역에 좋은 비타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비타민 C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정말 안전하고 맞아요. 솔직히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수용성 비타민으로 이제 몸에 흡수되고 불필요한 애들은 다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비타민 C는 이제 면역력 증진, 뭐 감기 예방,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네.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네. 요새 이제 메가도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맨날 하는 건 제가 그렇게 저는 뭐 권장하진 않지만 아프거나 이제 누가 옆에 아파 있거나 이제 제가 아플 것 같거나 요럴 네네. 때는 메가도스를 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네. 네. 그게 제가 메가도스의 저의 기준은 1g을 한 번에 1g을 기준으로 뒀을 때 네네. 저는 하루에 3번 정도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들 아시는 거 물에 타드시는 거, 뭐 이머전시 이런 거 네네. 보면은 비타민 C가 거의 한 10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먹어요. 식후에 드셔야 돼요. 식전에 드시면 속도 뒤집어져요. 맞아요. 그거 식후에 먹고요. 어떤 분들은 뭐 또 하루에 4번, 5번 드신다고 해요. 이게 흡수율 때문에 한 번에 더 이상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건데 4번, 5번 드실 수 있으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못 먹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는 한 3번 정도 먹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타민은요? 또 비타민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건데 기력
없을 때 얘기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비타민 B 컴플렉스. 활력을 활력. 찾아준다. 네. 요 활력 비타민 좋고요. 네. 비타민 B는 이제 각종 대사의 조효소로 사용되고 있어서 또 면역 반응에 관여해서 아주 좋아요. 바이러스 증식에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네네. 평소에 꾸준히 드셔도 좋고요. 그렇죠. 네. 또 아니면 감기에 걸리셨을 땐 조금 더 높게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비타민 D가 있는데 요새는 뭐 이거 좋은 아침 이제 맨날 드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렇죠. 요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역 때문에 뭐 아연과 함께 많이 찾아 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 1000에서 한 2000 정도 많이 드시는데 요럴 때 감기가 걸렸을 때 요럴 때는 5000까지 올리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요거는 하루 복용량이에요, 지금. 네. 진짜 정말 감기 시즌이 오면서 사실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데 만끽할 새도 없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훌딱 이 가을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미리미리 좀 잘 예방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이제 독감 시즌이에요.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린 게 원래는 이제 다른 걸 하려고 하다 바꿨는데 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땡스기빙 맞아요. 미국의 큰 명절이죠. 땡스기빙 또 크리스마스 그렇죠. 기간이에요. 작년을 보면은 요 두 개를 지나고 코로나가 정말 엄청 폭발했어요. 한인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또 많은 수가 모이다 보니까. 안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네. 곧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기간 전에 우선 독감이라도 맞아서 독감을 확실하게 이제 좀 그 독감하고 코로나가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솔직히 전문가들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네네. 요걸 하나를 좀 빼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 좀 예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요 이제 독감 주사라도 일단 맞자. 그리고 맞으면은 한 2주 걸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땡스기빙 시작되시기 전에 맞아주시는 게 좋을 한 것 2주 같아요. 전에는 네. 가족들과 나의 건강을 네. 위해서 좀 그렇게 맞아주셔라. 네. 네, 오늘도 정말 너무나 유익한 정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달에 뵐게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달에 봬요.